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도자기 역사를 조금 통틀어보면 다랑알이라는 조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데는 한 500년 정도 걸려요. 저 조형이. 구형부와 몸체와 굽이 만들어지면서 그 비례 이런 것에서 다랑알이 그러면 저걸 물레 조형이라고 그랬는데 물레 성형으로서 만든 조형인데 그 물레를 차는 사람들한테는 저게 큰 과제면 꿈이에요. 저 어려워요. 그렇게. 그 당시에서도 저걸 만들 수 있던 그 조선시대 당시에도 아마 최고의 대장, 최고의 기술자가 만들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런데 이제 저 사이즈가 보통 이제 만들어진 시기는 영정조가 돼서 영조하고 정조시대, 그러니까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까지 짧게 만들어져요. 한 50년간. 많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요 사이즈, 좀 작은 사이즈죠. 한자에서 조금 넘는 사이즈를 대부분 공주박물관이나 지방박물관에 있어요. 이런 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처음에 다랑알이 이렇게 마주했을 때 다랑알이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될까? 다랑알이의 아름다움은 어떨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랑알이 사이즈부터 가면 보통 40에서 실제로는 45에서 50 사이즈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이즈들이 대부분 한자에서 좀 더 큰 거, 자반 사이즈예요. 한자 반 사이즈. 45에서 한 50 사이즈. 근데 또 50을 넘어가는 사이즈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저가 느끼는 거 이거는 저가 느꼈을 때 50을 넘어가면 편안함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나는 50이 넘어가면 기술이 모자라서 아니요. 못 만드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연히 그래서 저가 볼 때 50, 저가 50, 60 뭐 계속 피웠잖아요. 1m까지 했는데 그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갔을 때 온순하게 느낄 수 있는 백자는 온순하다 그러잖아요. 순한데 그 속고의 미랄에서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하고 바디만 보여주는데 위압감이 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편안할 수 있는 거. 사람도 너무 덩치가 막 근육이 많고 이러면 멋있다 이런 것보다 부담스럽죠. 맞아요. 적당히 건강해야지. 이제 이해가 되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즈에 대한 정의는 40에서 50 사이즈가 그 일반적으로 명품의 사이즈들이에요. 대부분. 제목은. 그래서 조금 작은 게 국밖에 40.5cm. 국밖에 조금 작고 보통 미움이나 디아모레나 오사카나 다 45cm예요. 가장 큰 건 우악박물관이고 49예요. 네, 우악이 가장 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것 중에 가장 긴 거는 우악이 가장 길어요. 네, 그게 좀 명품 중에서 짝퉁도 나고 그 다음에 가장 펑퍼짐한 거, 풍만한 거는 프리마 호텔에 있는 이상준 회장이 사온 프리마 호텔께 네, 넓어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프리마 호텔이 2005년도 신문에 4대 일간지에 나오면서 다랑알이 구경 오세요. 크리스트 경에서 12억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프리마 호텔이잖아요. 박물관보다 프리마 호텔 가면 뭐 좀 낫고 그래서 프리마 호텔을 갔어요. 처음에 못 느끼겠더라고. 저기 왜 12억이야? 후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그 다음에 갔어요. 그래도 모르겠어. 세 번째 또 갔어요. 뭐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가니까 이제 보이는 거야. 제가 갖고 가는 아름다움은 어깨선에서 오는 소박이구나. 힙에서 오는 풍만이구나. 저 풍만을 받쳐줄 수 있는 굽의 넓이구나, 크기. 그러니까 굽이 엄청 커요, 거기, 강아리는. 그 굽이라는 건 이 다리를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름다움이구나, 이게. 근데 이제 국박에서 했던 거는 그때 당시 오버 30억이었거든요. 25억에 30억. 그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프리마 거는 그 12억이라는 금액과 30억이라는 금액은 뭐가 다를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프리마 거는 다랑알이가 갖고 가고자 하는 조형에서는 조금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다랑알이의 보통 명품에 아주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다랑알이들은 대부분 편안한데 그 편안함이 어디서 오냐는 거죠. 그래서 그 황교안 선생님이 얘기하는
뭐 교화의 항아리까지는 너무 멀리 간 것 같고, 제가 볼 땐 둥근 다랑아리가 이게 보통 이제 가로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둥근 팔각의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흰색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흰색을 좋아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에다 대고 기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네, 서양 사람들은 그러네. 특히 이제 서양 중국의 양쯔강이나 이집트 이런 쪽은 가뭄의 피해보다는 홍수의 피해가 맞아요. 거기 해를 숭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나 달력을 쓰는 거고 거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거긴 해의 음식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달의 음식.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기원을 달에 해요. 그래서 달은 또 흰색으로 보잖아요. 노란색은 아니라고 흰색이고 이제 다랑아리는 이 형태가 보름달을 연상한다 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랑아리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원래는 둥근 항아리예요. 조선시대 항아리는 세 가지 크게 분류하는데 준호라 그래서 이포라 그러기도 해요. 긴 항아리 이렇게 용구리에 있으면 용주 그리고 거기에 뭐다 제가 프랑스 세자로 박물관 수장을 갔더니 고종 황제가 프랑스 대사한테 준 준호가 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용구리에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고 아무튼 가면서 보면서 그래서 얘는 보통 준호는 남성을 상징하고 얘는 여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얘의 아름다움은 속의 미랄에서 불필요한 모든 걸 제거하고 바디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기에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큰 대형 기물에 그림은 조각, 문양 아무것도 안 넣고 바디만 보여주고 당당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처음에 소박이라 해서 그 소박이 왜소하고 뭐 그런 뜻의 소박이 아니에요. 정말 아주 절제된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다랑아리가 갖고 가고자 하는 아름다움. 근데 이제 이거는 누가 썼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이거 누가 썼어? 왕이 썼던 거예요. 왕이 썼다는 거는 왕의 기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왕의 용도가 뭐였을까요? 그건 좀 그건 저도 이제 그 얘기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아까도 편안함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쟤네가 갖고 있는 흰색, 신성한 색이에요. 그 당시 17, 18세기 당시가 우리나라 르네상스 시대예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 조형들이 중국에서도 따와요. 모방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얘네 18세기 만들 때는 한국 조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중에 대표작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렇게 저기다 뭘 담아보면 저는 집에다 저기 쌀 하나 있었는데 엄청 많이 들어가요. 50cm에 보통 한 20kg 이하 3개 들어가요. 주방에 있는 항아리에.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면은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넉넉한 형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색은 흰색이라는 건 그 신성한 색도 있지만 어떤 색도 품을 수 있는 분자의 마음. 임금이 갖고 가고자 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건 따로 쓴 건데 책에 여기 썼던 책의 내용인데 저런 걸 궁에 놨을 적에 어떤 느낌일까? 대전에서 저걸 썼는데 그거는 자연을 궁으로 옮긴다는 거는 왕권의 강화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는 새로이 시작한다 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노트 같은 거 사면 냉기면 첫 장이 무슨 색이죠? 흰색이잖아요. 시작의 개념이면 끝의 개념이에요. 얘에 매료되는 이유가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느낀 만큼 배운 만큼 공부한 만큼 또 느껴지는 거예요. 느낌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새 여기 전시가 저한테는 참 되게 자극을 많이 받은 전시예요. 사실 이렇게 그냥 그렇지만 또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작은 데서 전시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솔직히. 네, 일단 좀 크게 우리는 엄청 큰데요? 엄청 큰 개념인데요? 아니, 이분은 내공이 큰 친구이라. 그때 이제
이번 전시를 하면서 이제 여러 전시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제가 그동안 작업을 안 했어요. 사실은 2014년 프랑스 전시 이후로 왜 안 했냐면 이제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깨트리기도 많이 깨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전시 때는 한 1000점 정도를 만들 때 이제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조선시대의 다랑아리와 신철의 다랑아리가 뭐가 다를까? 그거는 이제 일본 그 동경예대 교수가 한 얘기가 저한테 너무 데미지로 왔기 때문에 얼굴도 못 들고 일본 가서 계속 야나기 미네감만 봤어요. 야나기 미네감에 다랑아리 조그만 거 있고 준호가 정말 예쁜 게 있어요. 제가 본 준호 중 최고의 준호예요. 거기 가면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전시는 뒤로 하고 거기만 다니다가 전시 가서 정말 초라해지기도 하고 그 욕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이 다랑아리는 소박함도 담고 풍만함도 담고 준수함도 담고 담담함도 담고 짜임새도 담고 담으니까 그냥 둥근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다랑아리가 아니에요. 다랑아리 딱 보면 둥글대 둥글지 않고라고 나와 있어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소박한데 어디가 소박한데 풍만한데 어디가 풍만한 거야. 시원하다는데 어디가 시원한데. 그 다음에 굽이 당당한데 왜 당당한데 어디가 당당한데 전에 짜임새가 있다는데 어떻게 돼야지 전에 짜임새가 있는데 저가 이제 처음에는 그 나름 저가 이제 이론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구원을 하나 두고 8개월간 다랑아리에 대한 자료만 찾은 거예요. 먹고 자고 같이. 그래서 다랑아리를 찾으면 흙도 알아야 되지. 그 당시 사상도 이해해야 되지. 그 다음에 그 당시 도공 만들었을 때 지배 계급과 그 다음에 시키는 사람과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학관계들을 다 조사해야지만 얘의 품성을 좀 더 가깝게 이해하죠. 그냥 인터넷에 긁으면 많이 나와요. 다랑아리에는 어떻고 쭉 나오는데 어찌고 뭐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만들면서 저는 저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되게 강해져. 다랑아리를 만들 때 뭘 만들 때 아주 딱딱해. 정말 누구나 저가 봐도 알아요. 저거 딱 멀리서 보고 저거 맛이 근데 그리고 나면 적어요. 아니 되게 강해요. 얼마 전에도 양구박물관에 갔다 온 사람이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양구박물관에 다랑아리 쭉 전시가 돼 있는데 저가 이제 저도 저 건지 모르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랑아리 전시가 되어 있는 거야 양구박물관에. 그래서 이걸 뜬금없이 띡 보낸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문자로 그랬더니 가장 메인에 신철선생님께 있네요. 이제 문자가 온 거야.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 다랑아리 그 워크샵이 있었어요, 양구에서. 그래서 조건이 그거였어요. 그 4일 동안 한 점만 만들면 돼. 근데 사실 제가 내공이 있는데 한 점 만드는데 벌써 4일 걸려요. 버가지 혼자 고기 잡고 노는 거지. 근데 아무튼 제가 2점을 놓고 왔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그걸 떼서 박물관에 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작업하다가 워크샵 4일이면 나 인건비가 얼마인데 얼마 줄 건데 농담식으로 물었죠. 그랬더니 많이 못 드려요. 뭐 이래서 우리는 고기 잡고 놀면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제 한 60씩 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4일 동안 재밌게 놀다 왔죠. 근데 만들고 오는데 저가 강해요. 만들어 놓은 게. 근데 요새 만든 걸 보니까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그 다랑아리 근래 만든 건 요거 옛날 거 저 끝에 거. 저가 이제 여기 전시한다해서 따로 유약을 안 바르고 여러 점 한감을 통째로 뗐는데 2개를 들어다 전시 오픈을 딱 했는데 그 흰색이 벗어나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다 교체를 하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옛날 거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이걸 이랑 한다면 여기에 얘는 여기 이 전이 이렇게 생겼고 얘는 꺾어졌고 여기
아. 여기 조명에 보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17세기 전이다. 17세기 다랑아리, 탕아리들은 전이 다 저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18세기 전은 다 섰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세련된 느낌이 저는 오더라고요. 네, 저건 좀 앤틱 느낌이 나고 오사카에 우리 사진에 두 번째 선생님 찍은 거는 그거는 그 전 각도가 17세기다. 은행알 전이라기도 하고 그런데 세련되긴 일자가 세련됐죠. 네. 그 다음에 근래 좀 제가 이거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도 무광무광 그러니까 아씨 무광 어렵다 하고 해서 조개가루를 넣으면 무광이 돼요. 그러니까 조개를 그 조개가루를 주다가 그거를 이제 물에다 희석시켜서 다 빨아요. 빨아서 이제 염화나트륨 같은 걸 없애고 소금기를 없앤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하소라 그래서 불을 떼요. 불 떼고 습한 데 넣으면 그게 가루가 돼요. 그럼 가루를 그 포트밀이라는 데 갈아갖고 유약에 첨가하면 광이 죽어요. 근데 요번에 뗐는데 그래도 그냥 아예 덜 창피할 정도는 되겠다 이거 들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얘나 얘 색깔을 좋아하죠. 얘 그 형은 제가 좋아요. 근래 만드는데 훨씬 부드럽긴 해요. 근데 저 때는 저가 10년 전이라 벌써 그 느낌이 좀 달라요. 전이나 이런 데서 솔직히 조금 좀 뭔가 파워풀하다면 저가 이제 자주 이제 조문을 구하는 그 형인데 저하고 이제 대학 동기면서 또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작업을 하면서 늘 고민을 저 때 막 잘했는데 안 되지 그랬더니 열정이 달라서 그래. 그 지금 작업들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사실 요새 좀 요번 전시가 좀 창피하다는 얘기가 가마가 아직 말을 잘 안 들어. 좀 더 좋고 저가 이제 이거 전시 오픈을 했고 막 화를 냈어요. 집에 와서 여기 김병기 교수도 있는데 옆에서 아씨 전시 괜히 했어. 짜증나 죽겠어.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전시하고 나니까 바꿔놨는데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내가 그동안 다랑아리 전시를 전시 다음 전시 프랑스 전시가 이제 천점을 만들고 한 전시인데 그 전시 때는 정말 편안했어요. 미친 듯이 만들고 한 5년의 그 슬럼프를 벗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선시대 항아리가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면 신철이는 그 중에 어떤 아름다움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얘기했죠. 담고 하면 둥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준선하게 아주 건강한 형태를 가려면 풍만함을 버리지 않으면 건강하게 표현이 안 돼요. 힘있고 그런 항아리를 만들려면 적당히 풍만해요. 아주 풍만해서 퍼지면 그때는 그냥 그 풍만함은 있지만 건강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항아리가 9점이 있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우악 박물관에 있는 것들은 좀 길고 아주 팔각에 편안한 팔각에 좀 긴 다랑아리가 대부분 이거 뭐라 그러나 폭보다 높이가 커요. 다 전체 명품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1, 2cm가 커요. 한 2cm 가량. 저가 이제 맨날 하던 일이 그거 비례하는 거예요. 어떨 때 가장 편안해? 어떨 때 가장 풍만해? 어떻게 편안해? 근데 실제로 저가 전시해 보면 되게 웃긴 거 알아. 동그란 항아리가 팔려.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많아요. 그것만 팔려요. 네. 하나만보다 미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보름달 하니까 네. 다랑아리를 잘못 이해할 수도 글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하는 느낌이. 네, 그거 모르니까. 저도 이제, 저가 이 이천의 작업실 하잖아요. 이천의 작가가 몇 명이에요? 한 400여 명이 되는데, 거기에 다랑아리 하는 애들 엄청 많아요. 애들이랑 또 끝난다. 명장도 있고. 근데 그 다랑아리 명장은 이천에 한 명 있죠. 근데 몰라, 다랑아리 얘기냐면 아까 그 얘기 했죠. 담고 하면 둥글게 되는 거. 근데 실제로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준선하게 아주 건강한 형태를 가려면 풍만함을 버리지 않으면 건강하게 표현이 안 돼요. 힘있고 그런 항아리를 만들려면 적당히 풍만해요.
아주 풍만해서 퍼지면 그때는 그냥 그 풍만함은 있지만 건강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항아리가 9점이 있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우악 박물관에 있는 것들은 좀 길고 아주 팔각에 편안한 팔각에 좀 긴 다랑아리가 대부분 그 이거 뭐라 그러나 폭보다 높이가 커요. 다 전체 명품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1, 2cm가 커요. 한 2cm 가량. 저가 이제 맨날 하던 일이 그거 비례하는 거예요. 어떨 때 가장 편안해, 어떨 때 가장 풍만해, 어떨 때 편안해. 근데 실제로 저가 전시해 보면 되게 웃긴 거 하나. 동그란 하나가 팔려. 그래.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많아요. 그냥 안 가는 그것만 팔려요. 네. 하나만보다 미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보름달 하니까 네. 다랑아리를 잘못 이해할 수 글쎄 그런 것 있어요. 같아요. 왜 그랬더니 그런 느낌이. 네, 그거 모르니까 저도 이제 저가 이 이천의 작업실 하잖아요. 이천의 작가가 몇 명이에요? 한 400여 명이 되는데 거기에 다랑아리 하는 애들 엄청 많아요. 애들이랑 좀 끝난다. 명장도 있고. 근데 그 명장 다랑아리 명장은 이천에 한 명 있죠. 근데 몰라 다랑아리. 비싸긴 엄청 비싼데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시켜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랑아리들이 대부분 그때 그 예쁜들이 만들면 되게 의시돼요. 어깨가 이렇게 둥글어서 어깨가 둥글면 소박한 항아리는 없어요. 그냥 폼 잡는 항아리. 보통 우리가 옛날에 옷 뽑는 모라리 스카시라 그러잖아요. 힘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인데 이 소박이라는 건 여기서 오는 소박이에요. 목서부터 배까지 오는 그 어깨의 기울기가 소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준수라는 건 굽서부터 배까지 오는 이 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박이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소박한 거야. 만약에 홀로 나왔다면 그걸 뭐라고? 그거는 소박하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죠. 네, 껑충한 느낌이지 그거는 아주 이렇게 빵빵한 항아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석이 이렇게 내리앉는 게 정석인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그 소박이 본질인 거네요. 소박이. 예, 한복에서 오는 그 선 있잖아요. 한복 어깨선의 소박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한복도 절대 이렇게 훅가시다같이 이렇게 각 안 잡아요. 요 각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각. 복주머니 목 뻑절로 보면 배에서 오는 손. 그런 것들에서 여기서 오는 소박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 다음에 이제 배에서 오는 건 시원해요. 배가 동그라면 시원한 맛이 없어요. 그림도 똑같아요. 저 작가는 다랑아리가 아니고 그냥 항아리예요. 둥근 항아리인데 실제로는 이제 저 사람의 표현 기법이 되게 창작적인 거죠. 솔사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도형을 볼 때는 그냥 항아리예요. 저 다랑아리라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굽에서 오는 당당함은 대부분 비례가 굽보다 절이 짧아요. 짧고 그 다음에 이걸 마시고 얘 크기가 크면은 저쪽도 크죠. 저 크면 형태를 잡아먹어요. 안정감은 있는데 그 다음에 작으면 좀 가볍고 떠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도 안정감이 그래서 전 넓이의 반 정도 됐을 때 비례상 가장 보기가 좋아요. 이게 어려웠다는 게 왜 어려우냐면 이미 다랑아리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품성이나 비례나 이런 것들 너무 조상들이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뭘 더 얹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뭘 버려야 될지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5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버리는데 그래 풍만한 거 버리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걸 갖고 가고자 했냐면 저는 이제 실제로 건강한 항아리 만들고 싶었어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성격 되게 좀 건강한 이런 작업들. 그 다음에 임금이 썼다면 그런 항아리보다는 힘있고 아주
그런 항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항아리 조형이 바뀌어지죠. 저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조금 시원한 맛은 떨어지죠. 저건 색깔이 좋아서 여기 비례상 뭐 어우러질 수 있는 걸로 이제 골라온 거죠. 그래서 지금 형태는 요 형태가 좀 이뻤어요. 요 형태나 요 형태는 좀 예쁘고 이정용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형태 비슷한데 형태는 옛날보다 많이 정리가 됐어요. 제가 이제 세종문화회관 전체할 때에는 정영호 관장님이 오프세라고 얘기해줬어요. 정영호 관장님은 그 국립박물관장 중에 도자기의 가장 큰 학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줘서 이제 돌아가니 묻는 거예요. 어디다 썼는지, 어디에 있는지. 여러 박물관에 갔는데 사실 답을 줄 사람은 없어요. 쓰임새는 뭐 정영호 관장님 말씀으로는 뭐 오미자나 뭐 이런 거 나왔다는데 저거부터 그거까지. 그리고 어디 무슨 박물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박물관 앉아서 꽃을 꽂았다 해서 또 꽂혀갖고 꽃 꽂아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 여러 짝퉁 사람이 얘네 설득력이 좀 있었어. 무슨 짝퉁이라는 게 이상한 사람인데 한번 와서 월항아리? 월호라 그래갖고 예전에 그 분원에 있대는 거예요. 가물으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물을 한 컵씩 들고 와서 그 물을 다 담아서 기호제 비는 그쪽에 좀 들어가 볼 때는 가깝게 갈 수 있어요. 왜 기원을 담는 거는 먹고 모아야 돼요.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런데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죠. 그 항아리 형태가 저 형태였지 않았을까. 다르다 기원하고 저 형태는 그게 가능을 하겠다. 그 가설인데 지금 누구도 답을 못 내니까 없잖아요. 일단 문헌이 없어. 예전에 집에 그 어르신 할머니가 계신 집은 정말 물동이를 그 갖고 계셨잖아요. 생명이 멈춰요. 네, 옛날에. 근데 저게 설득력은 그게 저거 볼 땐 더 있어요. KBS에서 그 아나운서가 옛날에 간장 똥기랑 감장이나 뭐 잡는다 그래서 저거 그 뉴스 보고 저 새끼 치료만이 미친놈이 좀 제대로 하고 떠들어야지.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우매 반응해요. 정말 필요한 데다 썼지. 정확히 그런 저장용 그릇은 달라요. 일단은 숨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장용 그릇이 되려면 밀도라거나 밑에가 엉성해야 돼요. 그래야 되고 사진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 사이사이에 틈으로 바람이 통하는 거죠. 내용물은 잘 안 새고. 근데 아주 거칠게 만든 거는 새긴 새더라고요. 된장 가봐보니까 물 질질을 내서 하얀 그 테이프를 붙여야 돼요. 은박지 테이프 같은 걸로. 그래서 다라마리는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단장이 말한 전이 있는데 이건 전이라 그래요. 입이라 그래요. 다라마리의 얼굴은 얘예요. 그래서 얘의 각도가 어땠을 때 보기가 좋은지, 그 다음에 이 두께가 이런 큰 기물들은 안 얇아요. 부딪혀서 깨지지 말아야 돼. 집에 가서 혹시 옹기를 한번 보시면, 옹기 같은 거 집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옹기 전이 넓은 건 한 뼘씩 돼요. 그 정도로 쓰임에 충실한 도자기. 우리나라 도자기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도자기든지 보면 쓰임에 충실하고 본질에 충실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아직까지는 답이 없어요. 문헌인가 뭔가 나와줘야 돼요. 궁중연애도에서 항아리 형태가 하나 나와서 거기 뭘 해주는지 화살을 투척해주고 뭐 이런 투척기를 해준다. 그런 거 있으면 좋은데 문헌은 없어요. 제가 이제 얘를 공부하면서 느낀 거 일제 36년 동안 너무 많은 자료들이 유출되고 없어진 거죠. 3번에 걸쳐서 다 태웠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모든 그 자료들을 다 태웠고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없고 하다못해 제가 이제 이 꽃꽂이로 썼다는 얘기 때문에 꽃꽂이에 대한 걸 계속 찾으라고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15세기에 꽃꽂이가 상하고는 정리도 돼요. 생각지도 못했어 진짜. 근데 그게 일본의 국보로 거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꽃꽂이가 발달돼요.
그리고 일본 애들은 일본은 17세기에 자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17세기 전까지 다 독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불이 약한 거죠. 그죠? 자기라는 거는 보통 이제 도자에 불로 그러면 처음에 토기, 그 다음에 도기, 석기, 자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특수자기로 나누는데 자기라고 그러면 흙까지 완전히 소결이 돼요. 1300도가 넘어야지 흙이 소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선 백자들을 쭉 갔다가 몇 번을 부를 때 보면 저 색깔이 왜 나오지 하면 불이 세서 그런 거예요. 불이 약하면 그 색깔 안 나와요. 그 온도의 최고의 온도가 1300도인가요? 아니죠. 지금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1250도에 다 불을 맞춰놨어요. 유압을 그때 놓게끔, 흙도 그때 놓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조가 이제 송보사인가 인사동에 송보사 갔더니 요만한 병이 한 40cm짜리가 들러온 게 보니까 500만 원이라도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한 박사님한테 툭툭 쳤죠. 선생님, 나 저거 떼보고 싶은데 다시. 그랬더니 그 500만 원짜리 다시 떼다 깨지면 어떡해요. 그래도 떼보고 싶은 거예요. 저게 몇 배에 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전문이다. 그 전에 몇 번 실패를 하긴 했지만 저가 강남대 교수 임진호 교수라는 사람 작업장에 갔더니 전시장 갔더니 항아리가 불청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들러갔는데 떼자. 이거 어차피 이게 똥값이다 이거. 떼. 내가 살려놓을게. 그래서 장작가방을 딱 뗐더니 반짝반짝 나온 거예요. 옛날 게. 옛날 게. 이건 아니구나 이거 분청사기인데. 그래서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래 이제 그런 것이 한 2번 있었거든요. 제가 남의 것을 옛날 걸 떼본 적이. 그래서 이제 백자를 아주 설레임으로 들고 오는 거죠. 들어와서 재탕이라고 그러는데 불 뗀 걸 다시 뗄 때는 엄청 오래 걸려요. 스타트서부터 한 48시간 되는 거예요. 천천히 시작해서 데펴서 달궜는데 1290을 뗐는데 안 녹아. 그 성보사 그 용병이 그래서 어떻게 떼다 갔더니 그래서 살짝 그러면 들어가면 그거보다 더 높이 떼서 뗐다는 흙을 얘기죠. 완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옛날 백자들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화두가 높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익은 맛에서 오는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익은 맛. 네, 진품 명품을 보면 거기서 완성도에 대한 얘기가 소결이 되냐 제대로 익었느냐 그건 필수 조건이에요. 명품에서 보통 이제 진품 명품 이렇게 보신 분들하고 저희가 보는 감회가 다르잖아요. 감상자적인 사람들이 보는 거랑 저는 제작자 입장에서 보게 되잖아요. 저걸 어디다 썼지 어떻게 됐지 뭐 이런 조금 다르죠. 그런데 그래도 명품에 진품 명품에 들어갈 적에는 저게 제대로 환원이 걸렸냐 환원이라는 건 흰색으로 만들어졌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조선 백자 그때 변수라는 사람이 보통 이제 도제도가 있고 저기 분원이 도자기 사홍원이 그 대전에서 쓰는 그릇을 관리하는 데가 사홍원이잖아요. 그 역사책에 나온 옛날 얘기죠. 사홍원의 분원인 거예요. 분원이 340여 개소의 가맛 그 터가 있고 보통 한 1000명가량이 움직였어요. 도공이 1000명. 그 다음에 건학군이라 해서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징용으로 대처되고 그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죠. 군대니까 걔네들이 흙 날르고 나무 날르고 그런 거 해야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요 또 다라가리가 나오더니 분원 가보시면 금살이라 해서 금살이 가마터에서만 항아리가 나와요. 박혀있지. 근데 대부분 제가 이 흙들이 방산백자를 썼는데 방산백자는 양구 방산이에요. 그래서 방산백자라는 치는 거군요. 네, 또 문헌에도 방산에서 그 양구에서 흙이 와요. 얼마나 오냐면 60% 정도가 와요. 분원에서 쓰는. 광주에서도 나고 문헌 보면 원주 흙이 좋다고 해서 홍천 분민이 날랐다는 기록도 있고
가평에서도 있고 찔끔찔끔은 해오는데 그렇게 그 분원에서 쓰는 흙들의 대부분은 저가 볼 적에 양구 쪽에서 왔다고 봐요. 그래서 도자기는 우리나라 두 개가 큰 관유가 있는데 강진 부안 쪽, 강진 아시죠? 전라도. 거기는 총장, 관여라서 나라에서 관리하는. 그 다음에 백자루는 분원이죠. 두 군데의 공통점은 흙이 나고 나무를 구하기 용이한 물길이 있는 거죠. 길이 있어요. 수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원 같은 경우도 저가 볼 적에는 주변에서 나무도 뗐지만 위에서 강원도나 이런 데서 북한강을 통해서 물로 띄우면 여기서 건져서 쓰는. 그러니까 거기서 세금을 다른 걸로 받는 게 아니고 나무 나는 데서 나무 받았고 그 다음에 흙 나는 데서 흙을 받았고 그 다음에 결제 라인이 거의 다이렉트예요. 대부분 도제조가 왕자거든요. 다이렉트 결제. 그 다음에 그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술적인 어떤 접근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하이테크 산업이에요. 네, 금이나 은은 재료가 비싸잖아요. 재료도 비싸지만 인건비도 비싸죠. 근데 금값을 받는 거죠. 그런데 흙은 안 그렇잖아요. 흙값 싸고 인건비 싼데 만들어 팔면 다이아몬드 값을 받는 그거 같은 상품이죠. 보통 유럽에 돈 있는 사람들이 항아리를 엄청 좋아해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주문하는데 2년 걸려요. 그게 그 비단길을 통해서 오는데 보통 2년 정도 걸리고 주문하는데 2년 걸리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항아리 하나 가격이 중심가의 대저택 가격이에요. 그럼 그들한테는 그게 부의 상징이에요. 처음에 몰랐어요. 우리 학교에 졸업하면 선후배들이 이태리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가서 뭘 배웠니 보면 다 땜빵 기술을 배운 거야. 그 앤틱 복원 기술. 뭐 복원 그러니까 되게 땜빵이죠. 근데 우리는 이 나라는 버리잖아요. 왜 버려 또 만들기 빠르지? 근데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구나. 집안채를 들여서 항아리 샀는데 때우니까 엄청 중요하죠. 아름다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지 전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그 여기 다랑아리 중에서 그 오사카에 있는 그 사가현의 다랑아리 같은 경우는 그 도둑이 들어서 그 항아리를 훔쳐가다가 경비한테 걸려요. 그래서 집어들죠. 그래갖고 한 300조각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도둑은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제 그 항아리는 그때 당시에도 그 2년의 회의를 거쳐서 이게 이제 박물관에 오사카 박물관으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회의 걸치고 그래서 복원하는데 한 4년 걸렸던 것 같아요. 저가 궁금한 거 얼마나 들었어요? 복원비 한 2억 정도 들었죠. 그러니까 그 2억 엔이겠죠. 그래서 거기 그 항아리를 세계 박람회 때 전 세계를 돌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항아리는 유명해요. 여기 지금 추억작품 그 누구지? 그 사진사 부분창 선생님이 찍어놓은 거 맨 오른쪽 거 그건 이제 오사카 동양대공원 중간에 있는 항아리예요. 그게 깨진 그 항아리. 근데 그 항아리도 유명한 게 그 종합운동장이 그거 보고 디자인했어요. 거기처럼 입구가 탑에서 이렇게 보면 올림픽 그 종합운동장처럼 생겼어요. 이제 저가 많이 떠들었으니까 이제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도자기를 배우고 있거든요. 네. 강명대에 나오시는데 보통 회화하시는 분들이 회화하다가 도자기의 맛을 보면 그림을 다 버리고 도예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젊은 선생님한테 날랐는데 나이가 있고 하니까 이거를 룰레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쉐이프로 이제 코일로 딱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 작품은 다른 자랑할 작품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지식이 많지 않은 문외한으로 그냥 느낌이 어떤 거냐면 요즘에 현대 다랑아리들은 너무나 도시적이고 그게 이렇게 쉐이프가 이쁘다는 표현이 걸맞는데 선생님 거는 이렇게 제가 여기 사장님이 이제 오라고 오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봤더니 선생님은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그 선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추구하시는 바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요. 그 아까 버린다는 그거 이후로 이제 저가 스테이트 타워라고 저 명동에 거기서 전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비자아트 대표 이진경 대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랑아리는 임금이 쓰던 건데 왕이 쓰던 건데 왕의 기운을 좀 받아보는 게 어때요? 그래서 저는 뭔 얘기를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면서 중경묘를 한번 가보려는 거예요. 동해 중경묘가 이성계의 5대 중묘예요. 중경묘. 네, 저기 동해 안에 그래서 삼척이죠였나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삼척을 가는 거예요. 저가 집이 강릉이니까 가깝잖아요. 어머니 계신 데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 거기 중경묘를 간 거예요. 가서 아침에 이제 올라가는데 재미없죠. 혼자 올라가니까. 아씨 왜 가라 그러는 거야. 가보자. 그리고 이 룰루라고 가는데 가는 중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큰 테두리가 쳐져 있는 소나무가 있는 거예요. 소나무 딱 팻말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50m가 쫙 뻗는데 그 소나무에서 오는 그 울림이 일반적인 소나무에서 보던 느낌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저가 본 소나무 중에 가장 예쁜 게 주문진 그 사인관 연수원에 있는 거나 중학교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경주에 삼릉, 그 다음에 여기 서울에는 저 대원별장, 서울미술관 뒤에 대원별장에 있는 소나무니 소나무를 좋아해서 보러 가는데 그런 기괴하고 기묘한 항아리, 소나무가 아닌데 그 항아리 그냥 쭉 뻗는데 팻말이 더 멋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생긴 거라고. 근데 그런 쉽게해서 항아리를 따지면 소박하고 팻말하고 이런 항아리가 아니라 정말 이런 항아리 내가 하고 싶은 형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소나무가 보여주는 기품 있는 항아리, 건강한 항아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싶었구나 내가. 그래서 이제 그 묘까지 딱 갔죠. 묘까지 갔더니 묘 주변을 다 그 나무에 금강석으로 꽉 차고 해서 그래서 거기 이제 한 2-3시간 앉아있다가 잘 왔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보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가 다랑아리 만들 때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이후로 잘 안 했죠. 내가 궁금한 거 다 해결했어. 집도 한 채 날려봤고 집도 한 채 불어봤고 그리고 요새 이제 사실 조금 다시 이제 꿈틀꿈틀하는 거죠. 새로운 강화 져놓고 이제 새로운 작업들. 이런 다랑아리 다시 한번 만든다. 저도 몰랐는데 근래 만든 거 이렇게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도 똑같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어떤 욕을 얻어먹냐면 현대 갤러리 관장님 박영숙 씨 현대 관장님이 이름이 뭐죠? 박명자 관장님이 저희 집에 여러 번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 전송을 해달라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뭐 때문에 그때는 학교에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이유로 튕겼죠. 사부육 뜯어먹고 호박이 뭐 뿌리채 놓았는데 거부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좋아하는 선이 저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항아리, 동그란 항아리가 잘 팔리는 거니까 그런 항아리가 잘 팔리는데 전 그거 싫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또 동그랗다는 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저것도 동그랗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뭐가 어떻게 더 동그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땡그랗기만 해. 그래서 현대에다 다랑아리. 아니 저기 땡그랗잖아 저 앞에. 도시형 다랑아리.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땡그랗지. 그 쉐이프가 틀려. 달라요. 저가 하는 항아리는 둥글지 않아요. 저기 끝에 거 땡그랬죠. 저게는 땡그랬죠. 저건 2009년도 거예요. 저가 저 때 만들었을 때는 그래도 열정이 막 미쳐있을 때니까 뭔지 모르고 만들긴 만드는데 지나보니까 야 가끔 좋은 것도 있네 뭐 이런 거 있어요. 저거 그저께 이제 강릉을 갔다 왔는데 강릉에 어머니한테 갖다 준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럴 때도 있었구나.
뭐 천장 만들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본인이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전시할 적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3,400점을 마당으로 쫙 끝내놓고 줄 맞춰서 올려 한 줄 내려 한 줄 올려 한 줄 내려 기울자가 쭉 해서 30점 딱 해고 그렇게 들고 나가고. 근데 이제 그때 열정 있던 그 작업하고는 지금도 조금 다르긴 한데 다음 작업은 좀 더 깊이가 있지 않을까. 사실 이번에 저한테 관장님이 주신 건 과제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저는 다랑아리 이게 교과서처럼 제가 이제 막 끊어놓고 작업을 해요. 언제까지 뭐 이런데 이놈의 다랑아리 끝이 안 나네. 이게 막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나름대로 한 번 정도 더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뭐 생각을 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여기 전시 오픈해놓고 집에 가서 또 부랴부랴 부를 때 있잖아요. 그랬더니 야, 이 급한 마음에 됐더니 한 개도 안 나오더라고요. 야, 이건 욕심이구나. 좀 더 편안한 마음, 좀 더 준비를 해서 다음 전시 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때 되면 뭐 저 나름대로 찾아가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만들면서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기댈 수 있고 뭐 그런 아주 소박한 뭐 이런 것도 같이 갈 수는 있지만 이 풍만함은 대부분 이 힙선에서 오는 건데요. 힙선. 이 선이 이게 조금만 펑퍼짐하면 풍만은 한데 건강미는 없어요. 보통 우리가 농담식으로 이렇게 손을 뻗어서 남자 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 성기의 발기 각도를 얘기하지. 이게 보통 이 10대는 너무 섰고 20대 아주 건강함. 그게 도자기 물질이 그걸 보면 최고 빨라요. 어떤 항아리가 힘있고 사발이 어떻게 좋은지는 그 선 딱 보면 느껴져요. 아, 저 작가는 어떤 아름다움을 찾아가고 사발 하나요. 어차피 사발을 이해해야지 다랑아리 이해가 쉬워요. 사발은 고려시대의 사발과 조선시대의 사발을 붙였을 때 저 조형이 나와요. 달라요. 아니, 조선시대, 아니, 고려시대 사발과 조선시대 사발. 대조되죠. 위에 뚜껑은 바리 형태예요. 고려시대 바리. 그런데 만들어 보면 이 사발들은 사발은 무엇인지 담는다, 우주를 담는다는 게 사발이에요. 사발 두 개를 붙여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거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뭐 떠들 적에 외국 사람들이 그때 당시엔 기술이 모자라서 두 개를 붙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거 볼 때 그건 안 맞아요. 그 큰 거는 탈연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두 개를 붙이지 않으면 저조형이 안 나와요. 그냥 한 번에 쭉 찬 항아리는 그 선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항아리는 저가 볼 때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무튼 항아리의 왕국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딜 가도 우리나라처럼 항아리가 많이 쓰이는 데는 없어요. 물론 이제 저장 문화 때문에 독도 항아리니까 항아리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주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칠기라 그래서 까만 조그만 공기들을 많이 썼던 칠기인데 그것도 다 항아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도자기는 특히 백자는 내수용이에요. 수출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달라요, 손이. 그 일본이나 중국은 판매하려고 만든 도자기고 우리나라 도자기들은 대부분 내수용이죠. 벌써 이제 15, 16세기만 해도 왕 외에는 백자를 쓸 수가 없어요. 세자는 청기를, 대전에 임금님 집무실에서는 저걸 쓴 거고, 백자 쓴 거고, 백자 중에서 최고의 고급은 제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나라 도자기에 대한 이해가 좀 돼요. 그리고 다랑아리를 이해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도자기를 거의 반 이상 이해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예 문화의 전반적인 거. 제가 왜 이걸 들고 외국을 나갔냐면은, 외국 한번 나가면 꿈이죠. 외국 나가면 돈 많이 들어요. 특히 저는 항아리 들고 나가려면 한 번 들고 가면 최소한 대출 4, 5천씩 들고 해야 돼요. 가난한 도공들이 5, 6천씩 집어넣고 작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럼 질른다는데 미쳐야 돼요. 근데 이제 저거를 들고 가서 세계에다 보이고 싶었던 거는 과연 우리나라 공예품 중에서 어떤 거 들고 갈 수 있어? 없잖아요. 우리나라 도자기 들고 가서 싸면 안 돼.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 유럽을 가봐도 우리나라 도자기는 그 어떤 품목을 들고 갈까 엄청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했던 게 열리문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12세기 고려시가 가장 강할 때 나라가 부강했을 때 나왔던 자기예요. 그 다음에 저 다랑아리도 조선시대 아주 나라가 부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조형이고 작업품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받자 했던 거고 저거는 들고 갈 만한 게 그런 거예요. 그 세계 어떤 사람도 저를 못 쫓아요. 그러니까 뭐 다랑아리 좀 비싸게 받는 사람들은 요 근래 작가 뭐 한 2억, 3억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그런 개념보다는 저가 이제 도자기한테 올해 꼭 41년째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한번 저가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도자기 발전 과정 속에서 진짜 작은 정리를 나누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와서 지금은 좀 많이 해피해요. 작업들 좀 많이 정리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조금 해결했고,